이강민의 잡지사 3월 호 네 번째 페이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선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쾌변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쾌남이군요. 쾌변입니다. 제 호예요. 호가 쾌변. 방송상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아하. 네. 쾌변 김선용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아주 시원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썬킴 씨는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시나요? 그 전날에 회식을 했냐 안 했냐 따졌습니다. 아, 회식한 날은 뭐 좀 약간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이고. 예. 근데 방금 그 아하. 소변기에 있는 파리 얘기하셨잖아요. 아, 저희 라디오 오프닝에 나가는 그렇죠. 소변기 파리 그림. 근데 전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뭐냐면은 아직도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소변뿐만이 아니다. 눈물뿐만이 아니다. 곧 눈물뿐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고전 멘트거든요. 그거. 그렇죠. 예. 남자도 울어야죠. 그럼요. 남자가 여성보다 좀 약간 그 단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감정 표현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요? 남자도 울어야 돼요. 심리 전문가로 나오셨나요? 그럼 저도 많이 웁니다. 아하. 떨어지는 낙엽 보고 울어요. 소변은 흘리지 않는 게 맞는 거죠? 흘리면 안 되죠. 혼나죠. 눈물은 흘리고. 예, 눈물은 흘려도 된다. 예. 네.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용변 보러 가는 것보다 뭐 가서 손 씻거나 거울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휴대폰 게임 하고 싶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그렇게 하세요? 어쩐지 안 나오시더라, 이강민 편집자님.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회사 높은 분들이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네. 뜨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화장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참 우리가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우리 네.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인당 평균 변은 1년에 네. 35kg를 저희가 배출을 해요. 1년에 그리고 소변은 500리터를 저희가 배출을 합니다. 500리터.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1년, 네. 평생 1년의 시간을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내거든요. 평생 꼬박 1년을. 야. 그렇죠. 빅토르 위고, 네. 그 레미제라블, 록다운, 5, 6, 1.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네, 네. 인생은 화장실이다. 왜죠? 레미제라블 보면은 그 화장실에 관련된 그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화장실에서 생산되는 그런 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파리 시내에 하수도 시스템이 설치가 돼가지고 네. 다 이거를 이제 강으로 흘려보내니까 네. 안타깝도다 정말로 아까운 이런 이 농사에 필요한 이런 양질의 변들이 하수도라는 내장을 통해서 다 버려지는구나. 이게 레미제라블의 대사예요, 이게요. 이제 철학적이군요. 철학적이에요. 예. 네. 참 역시 화장실 전문가답습니다. 굳이 식사 시간에 화장실 전문가 쾌변 썬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 인도 무굴 제국에 네. 아크바르 대제라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술탄이. 무굴 제국이면 엄청 옛날이죠? 그렇죠. 예. 무굴 제국이 이제 무의 굴밥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알고 있고요. 분명히 그런 분 계세요. 예, 예. 무굴이란 건 그 인도어로 이제 몽골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들어가가지고 세운 이슬람 제국인데 네. 하여간 그 아크바르라는 대제 가장 위대한 황제였거든요. 네. 한 신하에게 묻습니다. 재상에게. 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뭐라고 생각하나? 당연히 자기는 돈입니다, 명입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겠지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재상이 뭐라고 했냐면 화장실이요. 쾌변의 욕구다. 배설의 욕구. 배설의 욕구다. 하니까 이 아크바르 대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지금 농담하는 줄 아냐? 내 앞에서 지금 쾌변 얘기를 해? 쾌변 얘기를 해? 네. 쟤 가둬.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내요. 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배를 타고 네. 이제 지방 순시를 가고 있는데 급신호가 온 거예요. 황제가 술탄이. 네. 야! 배 돌려! 후진! 유턴. 네.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간 다음에 그 재상이 했던 말이 너무 옳은 말이었구나.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이거 쾌변의 욕구구나. 풀어줘. 풀어줬나요? 풀어줬습니다. 그래요? 미안해. 야. 사과했다고 하죠. 역시 사람이 급해봐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죠. 뭐 솔직히 그 화장실 들어가고 나갈 때 기분이 다르죠. 그럼요. 예. 네. 썬킴 씨를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 한 장 띄워보겠습니다. 화장실 사진인데요. 저 화장실이 부산 근처에 있는 진영 복합휴게소 화장실인데 행정안전부와 화장실 시민연대가 주관한 제2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진을 보실 건데 네.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검색해 보십시오. 저건 무슨 초특급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네요. 저희 에디터는 저기서라면 뭐 일주일 내내 근무해도 끄떡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내시죠.
부산까지. 예, 부산의 아들로서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안 가봤죠. 근데 네. 저기 딱 봤을 땐 정말 무슨 뭐 갤러리아 같이 보이는데 갤러리 네. 손 씻는 세면대가 있어요. 화장실은 맞습니다. 저 가운데가 그러니까 손 씻는 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멋있네. 또 겉을 보면 가야 고분 모양으로 이렇게 돔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영과 김해가 가깝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 네. 중국에 가시면은 네. 중국 화장실이 뭐라고 할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중국 여행 갈 때 괜히 드는 최대 두려움이 그 화장실 다 오픈형이라고 소문이 많이 돌아서. 뭐 저는 92년부터 중국 여행을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나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남녀 구별은 돼 있는데 네. 칸막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다 오픈이군요.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니하오, 자상하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예. 아, 적나라하잖아요. 그 소리와 이런 것들이. 요거는 네?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나란히 좌우로 앉는 시스템도 있고 네. 어느 시골에 가면 앞뒤로 앉는 아. 시스템도 아, 거기서 되겠냐고.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 예. 주로 시골로 이제 패키지 여행, 트레킹 여행 가시는 분들, 예. 뭐 윈난성 이런데 네. 뭐 티벳 이런데 가시는 분들 음.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중국 여행만 갔다 오시면 다 변비 걸려 오시고 난 차라리 안 가겠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이 바뀌었어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네. 다른 건 다 몰라도 화장실을 다 바꾸라고. 아, 올림픽이 큰 계기였구나. 그때 올림픽 때 시진핑 주석이 딱 두 가지를 추진했거든요. 뭐죠? 첫 번째, 중국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서구 가정집의 안방같이 꾸며라. 지금도 가보시면은요. 네. 이게 우리 아까 진영 수준은 아니지만 네. 이거 우리 집 안방보다 좋은데? 아, 그래요? 소파가 이렇게 편하네. 화장실 강국이 됐군요. 그렇죠. 예. 화장실에 큰 LED TV 걸려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해.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으냐면 그다음 시진핑 주석이 택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쓰면 바로 면허 뺏어버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국 택시 타면은 네. 말을 안 해도 영수증을 줘요. 이거 금액 나왔다고. 야, 올림픽의 순기능이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는 화장실이 칸막이가 있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구조의 전통적인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아, 원래는 그랬어요? 예. 이게 이제 언제 바뀌냐면 1967년도에 시작된 문화 대혁명 때 네네. 개인적인 화장실은 뭐라고 할까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이게 유산이다. 없애자. 네. 우리 인민들은 다 같이 뻥 뚫린 데서 그냥 다 같이 시원하게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뻥 뚫린 화장실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문화대혁명 때 문화가 좀 거꾸로 갔어요. 그러네요. 뭐가 혁명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그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변기나 뭐 비데 이런 화장실 용품 수출을 제한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제재 효과가 있을까요? 러시아는 뭐 변기 못 만듭니까? 변기는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들었어요. 수입하면 되니까. 아, 그동안 거의 다 수입을 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네. 그 변기 용품들 수출을 대러시아 수출을 금지를 해버렸거든요. 네. 큰일 난 거예요 지금요. 변기 대란. 예전에 한번 러시아가 그루지아 지금 조지아라고 하는 침공했을 때도 그 비데 양변기 뭐 대러시아 수출 금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러시아 병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면 변기를 떼가지고 고향집으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 변기를 떼간다고? 변기를 떼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변기 보내드릴게요. 올겨울에는 어머니 댁에 변기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프랑스제 변기예요. 울랄라. 우크라이나 가정에서 변기를 약탈해 간다. 그렇죠.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죽기 전에 이제 파리 한번 가보는 게 프랑스 파리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죠. 요즘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변기 한번 거기서 일 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말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더군요. 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약간 비꼬는 말로 했나 보네. 비꼬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모모의 역사 뭐 이런 특집 기획만 했다 하면 항상 늘 방문하는 또마 제국 로마로 또 가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장실 문화를 갖춘 제국이었다?
이거 근거 있는 말입니까? 이런 농담이 있더군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로마라는 말이 나왔다.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거 아니죠?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썬킴 씨가 한 거죠. 아니 뭐 어느 정도였길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 지금도 당시에. 유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사진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기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 칸막이는 없습니다. 일단 오픈형이고요. 예. 그냥 다 저기가 그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네. 뭐라고 할까 이제 공론의 장, 토론의 장 네네. 앉아가지고 네. 가장 좋은 자리는 예약도 받았대요. 저 중에 뭐 가장 좋은 자리가 있나 싶긴 한데 예약 VIP석이 있었다. VIP석이 있었고 네. 저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일을 보는데 네. 뭐 창피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로마인들이 큰 긴 가운을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 가리고. 가려졌군요.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저걸 한 다음에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밑에는 다 흐르는 하수도 시스템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로마는 인류 최초로 가장 선진화된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끝난 다음에 네.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막대기에 네. 스폰지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로 뒤처리를 한 다음에 네. 그걸 다시 물통에 넣어둔대요. 일회용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다음 주자가 다음 주가 또 물통에서 꺼내서 쓰고. 그 물은 얼마나 혼탁했을까요? 자주 갈아줬겠죠. 네, VIP가 very important 푸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기 로마 같은 경우에는 네. 소변을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걸 왜 비료로 쓰나? 아니요. 세탁업자들이 소변을 다 수거해 갔어요. 왜요? 로마 시내에서. 왜? 세탁하려고. 소변물에다가? 소변으로. 왜냐면 아시다시피 소변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암모니아가 단백질을 굉장히 잘 분해하거든요. 당시 로마인들이 입었던 옷 냄새가 나도 좋은데 기름때를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 비누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냄새냐 아니면 기름때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 난 기름때를 난 지우고 싶다. 소변으로 빨았다고 해요. 로마 시대엔 소변으로 빨래를 했다. 이거 왠지 썸네일 따기 딱 좋은 문구긴 한데. 이거 조회수 한 10만 나오겠는데 이거. 아니 뭐 냄새가 저라면 기름때를 택할 것 같은데. 기름때가 도저히 기름때도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소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디터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소변을 수출했어요, 우리나라가. 소변을 수출했어요? 그 빨래 목적으로? 아니 빨래가 아니라 그 닌겔 원료를 뽑아내가지고. 에? 진짜 몰랐어요. 네. 공중 화장실 뭐 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 가면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제 소변을 보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가요. 제약회사에서. 그 안에서 닌겔 재료를 뽑아서 수출하려고. 그때 구호가 있었다니까요. 플라스틱 통 앞. 뭐라고요? 한 방울도 낭비하자마자. 여러분의 소변은 곧 국력이다. 그 닌겔이 또 사람의 몸에 들어가고. 소변이 많은 분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소변 자체는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하면 신이 만든 최고의 필터인 신장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저분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몸 밖에 나오자마자 이 안에 이제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아미노산에 각종 세균들이 달라붙어요. 나오는 순간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그때부터 약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소변 자체의 몸 안에서 뭐 노폐물이 없군요. 노폐물을 싹 걸러내는. 노폐물이 있으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수기 판매업자처럼 홍보를 해주셨고요. 네. 중세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1500년대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기사에 이런 말을 실었어요. 파리는 오물의 천국이다. 거리는 구석구석 참을 수 없는 악취로 가득 차 있고 파리의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짐승보다 더한 악취를 풍긴다. 이게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청결했습니다. 유럽이. 근데 서기 476년에 이제 서로마가 망해버리고 유럽이 이제 게르만족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야만의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안 씻어요 일단. 씻으면 병 걸린다고 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잘못된 인식이 있었죠.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태양왕. 우리 썬킴 씨가 잡지사 태양왕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 썬킴 할 때 써는 태양이라기보다 착할 선이에요. 굿보이. 네. 루이 14세가. 루이 14세는 태어나가지고 목욕을 딱 3번 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네. 역사적인 사건. 목욕 한 번이 아주 귀하네요. 우리 벼하께서 목욕하셨습니다. 오늘 국경일입니다.
아, 그 정도다. 그럼 뭐 일반 백성들은 평생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화장실은 있었어요. 네. 근데 다 1층에 있었거든요. 네. 있어봤자. 네.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볼일 보려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귀찮아가지고 네. 요강에다가 볼일을 본 다음에 네. 애따 모르겠다 창문에 버려버렸어요 이걸요. 그냥 밖에 길거리인데. 길거리인데 아, 가다가 진짜 똥을 튀기겠네요. 똥 튀기다 보다 그걸 네. 바로 맞아버리면 끼얹을 수 있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된 게 책 넓은 모자고 네. 망토고 아, 그리고 하이힐. 아, 그 궤도루팡이 쓰는 모자나 망토. 그렇죠. 아, 이런 게 그 똥물 막으려고. 똥을 막으려고. 아, 하이힐은 안 밟으려고. 안 밟으려고. 남자들도 신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향수가 프랑스에서 특히 발달한 이유도 냄새 없애려고. 애초에 좀 그런 짓을 안 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예. 영어로 화장실이 토일렛이잖아요. 네네. 그 유래가 뭐냐면 뭐라고 할까? 이동식 분뇨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프랑스에. 이동식 분뇨 서비스. 북청 물장수 같이 양 옆에 이렇게 양동이를 메고 네. 큰 천막 망토를 걸치고 네. 돌아다녀요. 도일렛라고. 너무 우리나라식 아닌가요? 발성이 너무 우리나라 그분들 아닌가요? 메밀묵. 예. 아, 토일레가 네. 큰 망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급신호가 왔다. 네. 파리 시내에서 네. 도일레 달려가요. 그러면 이제 그 양동이를 땅에 내려놓으면 돈을 내고 안 씁니다. 그리고 망토로 가려줘요. 창피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 영어의 그 업자가 가려줘요? 업자가 망토로 가려줘요. 예. 여기서 유래한 것이 진짜 토일렛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스케이키 그 발성으로 토일렛을 외쳤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성법이네.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왕들은 루이 14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왕궁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베르사유 궁, 그러니까 파리 시내에서 한 20km 외곽에 떨어져 있죠. 네. 루이 14세가 만들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망했는데 네. 돈 많이 써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베르사유 궁 가면 원래 화장실이 없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평면도를 그때 보면 화장실이 있긴 있었어요. 몇 개가 없었어요. 근데 그 규모에 비해서. 네. 근데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절대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매일 밤 파티를 열었거든요. 지방 귀족들 초대해 가지고 오늘 밤 단둘이서 너와 나 파리 그걸 따라 하시네요, 또. 그랬어요. 근데 화장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파티 초대를 받으면은 요강을 하인들이 하나씩 들고 갔대요. 아, 일단 화장실은 거의 추석 명절 휴게소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티하다가 화장실까지 갈 상황이 안 되면 바로 구석에 가서 볼일 보고. 근데 이게 밤새 파티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차잖아요. 차죠. 밤새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밖에 있는 뭐 마당에 갖다 버리고 하인이 또 이제 약간 약주 많이 하신 귀족들은 에라 모르겠다 밖에 나가서 또 노상 방뇨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베르사유 궁을 관리하던 관리사무소가 제발 좀 매너 좀 지켜라. 매너 좀 지켜라가 에티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티켓이라는 편말을 꽂은 거예요. 잔디밭마다. 여기서 제발 매너 좀 지켜주십시오. 그게 에티켓의 출발이라고 하죠.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극장에서도 영화 시작하기 전에 에티켓 지키라고 하는데 갔다 와야 돼요. 한참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 또 드리면 또 연식 나오는데 또 맛있게 식사하실 때이긴 합니다. 일단 뭐 연식 드러나는 말 들어보죠. 다이어트 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친구 집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 갔다 오면 어른들이 혼냈어요. 아, 왜요? 네? 물 낭비라고? 아니요. 그럼요. 여기서 우리 집에서 일을 봐야지 이거를 농사에 쓸 수가 있다고. 비료로. 성김 씨 어렸을 때도? 저기 이제 시골 내려가면 할배집 막 이런 데 가면은 야, 너 왜 거기 가서 참고 와야지. 우리 자원인데 참고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일본 그 에도 막부 시대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비류로. 이제 그 임대를 해줬을 때 주택을요. 예. 집주인이 당신들의 변을 나한테 주면은 집세를 안 내도 된다. 이 정도로. 아, 월세로 변을 갖다 주라. 그렇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특히 개이득인데. 아, 죄송합니다. 예. 특히 그 예. 변을 거래를 했는데 네. 부잣집 변이 가장 돈을 많이 쳐줬다고. 부자들은 좋은 거 먹고 사니까 양질의 비료가 나온다. 그래서 그 집 재산이 얼마냐, 네. 집안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저도 아는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정약용 선생이 네. 그 유배지에서 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당진에서 네. 그 많이 먹지 말아라. 실용주의의 정약용 선생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많이 먹지 말아라. 많이 먹어봤자 배설할 때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아이고. 진짜 실용주의의 끝판왕이다를 제가 느꼈어요. 맞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만세입니다 진짜. 예,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자, 끝으로 우리나라 얘기 살짝 해보겠습니다. 조선에 있었던 뭐 왕이나 뭐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용변을 처리했을지 궁금한데요. 창덕궁과 경복궁에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급하면 화장실을 갔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이라고 하죠. 궁녀들이 매화틀 또는 매우틀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식 요강을 들고 다녀요. 되게 멋있게 생겼겠죠? 그렇죠. 예. 왜 매화틀이냐? 말 그대로 매화꽃처럼 아름답다. 매화꽃이 비처럼 내린다. 와르르. 그러니까 꽃이 와르르. 비유 대상이 그것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궁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맞다. 일을 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매화틀에서 이제 왕이 일을 본 다음에는 이거를 그대로 들고 내의원으로 가져갑니다. 그 어이들이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맞아, 맛 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요? 실제로 나왔던 그쵸. 정사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건강 상태를 그거로 체크를 한다. 근데 그 왕 같은 경우는 비단으로 뒤처리를 했습니다. 비단으로? 역시 왕 클래스는 다르네요. 다르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언뜻 듣기는 뭐 새끼줄 뭐 이런 건 들어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이시네요. 새끼줄을 근데 엄청 따갑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욱신욱신거리는데. 새끼줄을 뒷간 옆에다가 쭉 걸어놨어요. 매놨구나. 매놨어요. 그걸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이 타고 여러 명이서 앞뒤로 왔다 갔다. 여러 명이 동시에? 여러 명이 그렇죠. 동시에 해도 된다. 근데 의외로 종이를 화장지로 쓴 최초의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후한 때 중국이 최초로 그 종이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이미 서기 6세기에 중국은 당나라 때죠. 중국은 종이를 가지고 뒤처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지 같은 거겠죠? 그 질감이? A4 한지죠. 용지 느낌은 아닐 거 아니에요? A4는 부드럽죠. 매끌매끌하죠. A4 용지 아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당나라 때 처음으로 화장지가 인류 최초로 등장을 하고 서기 751년에 탈라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당나라랑 중앙아시아 튀르크랑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붙었죠. 이슬람 세력이 도와줘가지고 그때 당나라가 지면서 제지 기술이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야? 이거 종이 아니야? 나중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그 유럽이 이슬람과 전쟁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유럽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놀랍다 이슬람이요. 그들은 뒤처리를 종이로 한다. 선진국이구나. 또 그런 기록이 있군요. 역시 화장실 전문가답게 지금 뭐 세계 6대륙을 다 지금 돌아다니는 느낌인데요. 근데 중국 암살 얘기를 저희 에디터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암살 얘기가 뭐죠? 중국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자객 열전이라고 있거든요. 자객들 시리즈 쭉 나와 있는 거. 주로 암살범들이 어디 숨냐면 화장실에 숨어요. 일을 버리고 나서? 아니요. 일을 버리려고. 버리려고 들어갈 때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제왕이고 군주고 하더라도 화장실까지는 호위 문사를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객들이 냄새가 나지만 푸세식 밑에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암살 시도를 했다가 가장 많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까? 예양 춘추전국 시대 이제 예양이라는 자객이 하나 있었는데 조양자라고 원수가 있었어요. 죽이기 위해서 푸세식 변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냄새를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원수 조양자 냄새가 나지 참겠다. 그 조양자가 혼자 들어와요. 너 죽었다 복수다. 밑에서 위로. 마침 그때 달빛이 보름달이 떴는데 칼에 달빛이 반사가 된 거예요. 쨍. 이걸 조양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다 바로 튀어나가서 저 변소 안에 지금 자객이 있다 끄집어내라고. 끄집어냈는데 풀어줘요. 왜 풀어줬는지 아십니까? 야, 너 나 죽이려고 그 변소 안에 거기 있었냐? 야, 대단하다. 갸륵해서. 너 그 정도 정성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 야. 풀어줘도 되니까 열심히 살아. 너 성공할 수 있어. 진짜 그래서 풀어줬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갸륵해서 풀어줬네. 사마천의 사기 자객 열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객들도 애용했던 화장실 썰. 오늘 뭔가 좀 물 한번 싹 내려야 스튜디오가 개운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썬킴 씨 왜 네덜란드 사람처럼 이렇게 선명한 오렌지빛 옷을 입고 오셨냐고, 매화를 표현한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네요. 제 몸 자체가 매화들입니다. 쾌변 선생답게. 쾌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그 양변기는 존 해링턴이라는 영국인이 1595년에 만들었어요. 아직도 남았군요. 해링턴. 손대면 화장실이 우르르 나옵니다. 손대면. 저한테 손대면 화장실 자판기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인물인데 약간 음담패설 전문가였어요. 여기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열받은 거예요. 야, 제 유배 보내라고. 유배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다 푸세식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다 하다가 처음으로 인류산 처음으로 양변기를 만드는 거예요. 물로 흘러내려가지고 씻어내는 거. 이걸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보여줍니다. 폐하, 이제 물고기를 보시면서 용변을 보십시오. 물고기를 본다니? 물이 찰랑찰랑할 거 아니에요. 거기 물고기를 넣고 구경하시면서 용변을 보시라. 거기 또 물고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엔터테인먼트와 용변을 두 가지 다. 그 변기 물에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쉽지 않은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낯설어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걸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게 인류 최초의 양변기였어요. 그냥 어항으로 쓰였군요. 어항으로 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기 자판기 썬킴 씨와 오늘 좀 식사 중에 좀 송구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썬킴 씨에게 돌 던지지 말고 저를 욕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1년에 35kg의 변과 500리터의 소변을 배출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 쾌변하시고요. 썬킴 씨 고맙습니다. 쾌변!